우리가 자동화된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 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기저 인슐린 용량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이제 주입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췌장 기능 저하로 다회 인슐린 치료에도 혈당 조절이 불안정한 일형 당뇨병 환자에게 인공췌장이라는 기술이 최근 개발되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인공췌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내분비내과의 송선옥입니다. 가톨릭의대 내분비내과 손정원입니다. 먼저 인공췌장 자동 인슐린 주입에 대해서 좀 간략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 소개된 자동 인슐린 주입 시스템은 기존의 인슐린 펌프랑 어떻게 다를까요? 최근에 이제 많이 상용화되고 있는 반자율 주행 자동차 이런 개념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의 어떤 영화 같은 걸 보면 긴 고속도로를 달릴 때 속도계를 딱 지정을 해두게 되면 특별히 이제 운전자의 조작 없이도 일정한 속도로 굉장히 편하게 가는 자동화된 인슐린 주입 펌프라는 것은 혈당의 어떤 흐름에 따라 기저 인슐린 용량이 자동으로 좀 조절되면서 주입될 수 있는 인공췌장 자동 인슐린 주입 기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형 당뇨병 환자들 중에 이렇게 극심한 고혈당이나 막 그 새벽 저혈당 이렇게 혈당이 굉장히 조절이 어려운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에게 있어서 자동으로 계산된 기저 인슐린을 투입함으로써 조금 더 안정된 혈당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반자율 주행차에다 비교한 이유는 반자동이란 부분이 아직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얘기하는 것은 시내가 복잡하고 운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핸들에서 손을 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인공췌장의 경우에도 우리가 식사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급격하게 식후 고혈당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 볼루스 인슐린의 주입이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완전 자동화가 아닌 아직까지는 반자동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야간에 극심한 혈당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일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안정적인 기저 인슐린 주입을 통해서 혈당 관리가 조금 더 편하게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환자분들에게 아직 치료에 대한 경험이 없고 비용도 비싸고 항상 익숙하던 거에 그냥 익숙해져서 이런 것들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요. 옛날에 막 투지폰 쓰다가 스마트폰 쓸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가 돼 있잖아요. 그 많은 기능 중에도 우리가 다 사용하진 못하지만 익숙해져 가는 것처럼 아마 이런 인슐린 펌프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보고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자율 자동차로 비유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동화 시스템을 구성하는 이제 몇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인슐린 펌프가 필요하겠고, 최근에 이제 블루투스로 다 연동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연속 혈당 측정기, CGM 기기가 필요하겠고요. 또 이런 자동화 시스템의 가장 이제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도 저희가 인슐린 펌프가 있었지만은 이런 알고리즘 개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자동화된 인슐린 주입이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이런 연동성과 함께 확장성을 갖고 있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과도 연동이 되게 됩니다. 현재의 혈당의 흐름이라던가 뭐 인슐린의 주입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췌장의 자동화된 인슐린 주입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교정 인슐린이 더 투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진화되는 인공췌장의 개념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혈당 관리가 이제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드렸던 이런 자동화된 기저 인슐린 주입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5분마다 환자의 혈당을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춰서 이제 기저 인슐린이 자동으로 투입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자동화된 기저 인슐린 투입이 아직까지 물론 AI 시스템을 이용한 이 정도의 어떤 기계학습은 아니고 대략 한 48시간 또는 한 5에서 7일 정도 전에 약간의 워밍업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수동 모드로 사용하면서 이 환자의 특성에 맞는 기저 인슐린 용량을 이제 좀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과정 이후에 우리가 자동화된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 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기저 인슐린 용량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이제 주입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일형 당뇨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 기저 인슐린이 주입되는 시스템에서는 이제
보다 이제 안정적으로 혈당 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정말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밤을 선사할 수 있는 어떤 치료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식전 인슐린은 별도로 또 주입을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도 이제 환자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동화된 인슐린 주입 시스템도 현재 시스템에서는 식후 혈당 조절을 위한 적절한 볼루스 인슐린 주입은 별도로 이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일형 당뇨병 환자 중에 거의 한 60% 정도가 이미 인슐린 펌프에 상당히 많이 적응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채 5%도 아직 안 된다고 합니다. 아마 병원에서 이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라던가 뭐 수가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도 있을 것 같고요. 교육하기가 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환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 이런 탄수화물 개수라던가 이런 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좀 다뤄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식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섭취하게 될 탄수화물 양에 비례한 적절한 인슐린 용량이 잘 결정이 어려워서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또 식전에 이미 혈당이 상당히 높은데 충분한 교정 인슐린 용량을 투여하지 못해서 또 식후 혈당이 여전히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인슐린이 체내에 남아있는 어떤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또 투여하게 되면 인슐린이 이렇게 중첩되는 효과 때문에 또 예상하지 못한 저혈당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4가지 지표가 볼루스 인슐린을 투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가 탄수화물 개수, 두 번째가 교정 개수, 적절한 이제 목표 혈당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한데 체내에 남아있는 인슐린 어떤 농도를 알기 위한 이제 활성 인슐린의 개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인슐린 펌프에 미리 잘 설정을 해놓게 되면 먹을 탄수화물에 대한 양만 딱 입력을 하게 되면 적합한 볼루스 인슐린이 이제 투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혈당 조절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혹시 볼루스 인슐린을 중간에 주입을 하게 될 때 저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그런 음식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장류의 음식들, 된장, 고추장, 간장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카레, 국물 음식들, 이런 일품 요리를 먹을 때는 주로 탄수화물의 식사를 또 빠르게 섭취하기 때문에 또 혈당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은 조금 사전에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맞습니다. 다회 인슐린 주사에서 볼루스 계산기가 있는 그 수동 모드 인슐린 펌프로 넘어갈 때 그 혈당 조절이 한 단계 더 좋아지고 거기에 자동 인슐린 주입까지 더해지면은 추가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거겠네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설명이 되고 많은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또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많은 일형 당뇨병 환자분들이 그런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회 인슐린 주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목표 혈당 범위를 대개 한 70에서 180 정도로 설정하게 되잖아요. 하루 중에 그 범위에 이제 들어가는 시간의 비율이 한 4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센서와 연동이 된 인슐린 펌프의 경우에도 한 10% 정도는 더 향상을 시킬 수 있다고 하고요. 기존 인슐린이 자동으로 주입되는 인공췌장의 경우에는 7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선되는 부분이 대개 한 보름 정도 사이에 벌써 한 40%에서 70% 정도의 비율까지 개선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우리의 삶의 질도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 기계를 계속 쓰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계들을 지금 사용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이제 최근에 상용화되고 있는 인슐린 펌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에 이제 센서랑 영동형 인슐린 펌프에 저혈당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이 탑재된 기기가 메드트로닉의 미니메드 640G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동화된 기존 인슐린 주입이 가능한 시스템이죠. 미니메드 670G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70G가 스마트폰과 연동된 시스템이 미니메드 770G라고 할 수 있겠고 770G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정 인슐린이 이제 주입되는 인슐린 펌프가 미니메드 780G랑 그다음에 탐덴사의 그 컨트롤 IQ 기기가 아마 그 부분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패치 형태의 펌프인 옴니파드도 이제 FDA 승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직 상용화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오픈 소스의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한 DIY 개념을 통해서 활용화되고 있는 인슐린 펌프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트라는 연구가 있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센서 연동형 인슐린 펌프와 비교해서도 목표 혈당 범위에 도달하는 시간 비율이 한 14% 정도 개선됐다고 합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 이상에서 그 네. 목표 혈당 범위에 더 많이 도달했다는 오, 거거든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고리즘 개발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가 각각 기계들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너무 혈당이 많이 올라간다든지 인슐린 주입 속도가 막 최대 속도가 너무 장시간 유지돼야 되는 환경,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자동 모드가 이제 강제 종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혈당 250 이상으로 뭐 3시간 이상, 300 이상의 고혈당이 막 1시간 이상 지속된다던가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좀 주의가 필요할 수 있겠고, 강제 종료가 되게 되면 체열을 통해서 혈당도 확인을 하고 필요한 뭐 교정 인슐린을 투입한다던가 또 케톤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치를 취한 이후에는 이게 혹시 기계 결함인지 튜브에서 인슐린이 잘 안 들어간 건 아닌지 적절한 탄수화물에 비례한 블루스 인슐린 용량을 잘 계산하지 못한 게 아닌지 아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소개된 780G 모델 같은 경우에는 5분마다 아주 작은 용량의 블루스 인슐린 용량을 계속 좀 주입을 함으로써 자동 모드가 종료되는 것을 이제 좀 막을 수 있는 최근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도 빨리 소개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시스템하고 조금 다른 게 그 텐덤사의 컨트롤 IQ 기기인 것 같습니다. 낮은 혈당과 높은 혈당을 미리 설정을 해 놓을 수 있어서 30분 후에 이 혈당이 어떨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우리가 160을 넘을 것 같으면 조금 인슐린 주입 속도를 더 높여서 하게 되고, 떨어질 것 같으면 30분 이후에 인슐린 주입 속도를 사전에 미리 조금 낮출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리고 한 180하고 70의 구간을 설정해 두고 넘어가게 되면 교정 인슐린을 투여하게 되고 7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투입을 중단하게 되는 거죠. 이제 미국에서는 벌써 한 30만 명 정도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기기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조금 주의할 부분은 갑자기 이제 신체 활동이 많아지는 운동을 하게 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식사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목표 혈당 범위를 미리 수정을 해둔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혈당 변화에 대한 미리 좀 대처를 해두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혈당 변화가 이제 환자도 그렇지만 보호자한테도 연락이 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 스마트폰과의 연동입니다. 그런 확장성이죠. 미니메드 770G의 경우에는 케어링크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보호자도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형 당뇨병 소아가 학교에 가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혈당 변동성이 심할 수 있을 때 굉장히 걱정이 될 수 있을 텐데,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또 안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최근에 상용화되고 있는 이런 인슐린, 자동 인슐린 펌프의 또 큰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인공췌장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아마 환자분들이 실제 사용하면서는 굉장히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그런 환자분들이 더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